독립운동문학과 제대로 알기. 성북동 비둘기를 쓴 독립운동가 시인 김광섭. 김광섭은 1904년 9월 22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아버지는 인준의 3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는데 본가는 전주, 호는 이산으로 1911년 가산이 기울자 온 가족이 북간도로 이주했다.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으며 1917년 한북 경성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경성중앙고부 3학년 재학 중에 3년 연상인 당시 18세 처자 이순학과 결혼했습니다. 1920년 서울중앙고등보통학교를 중퇴하고 중동학교로 전학해 1924년에 졸업했고 1926년 일본 와세다 대학 영어영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재학 중 같은 대학 불어불문학과에 적을 둔 이연구 정인섭 등과 친교를 맺었으며 해외문학연구회에 가담 활동했고 1927년에는 와세다 대학의 한국인 학생 동창회지인 IC 모기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문학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1932년 졸업한 후 곧바로 귀국해 해외문학극예술연구회 동인으로 시를 쓴과 동시에 해외문학 번역 소개와 신극 운동에 참여하고 시원 동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33년 삼천리의 현대연길이시단을 번역 발표했고 같은 해 시익에 있는 풍경을 신동아에 평론문단 빈곤과 문인의 생활을 동아일보에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문학의 수필문학고, 조선문학의 현대영문학에 조선적 관심을 발표하는 등 여러 장르에 걸쳐 활발한 문학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1935년에는 유치진의 작품을 공연하려다가 일제경찰에 구금되었는데 춘향전 마위태자 등 역사물이나 고전 작품이 식민지배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34년 7월에는 김동인, 이광수, 심은, 강경애 등 부르주아 문단 작가와 프로문학가 등 78명과 조선어학회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지지하는 성명서에 참여했는데 어묵민족주의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1933년 4월부터 10여 년간 모교인 중동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면서 학교 시보사를 맡아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후원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에 들어선 것은 1935년 시원내의 고독을 발표하면서입니다. 이 시는 일본에 의해 주권을 상실한 좌절과 절망을 비유했는데 이런 경향성을 지닌 작품은 동경초추 등으로 만주사변을 배경으로 한 고독불안 허무의식 등이 주요 바탕이 되었습니다. 1937년 극예술연구회에 참가하여 연극운동에 가담하면서 서항석, 함대훈, 모윤숙, 노천명 등과 교류했으며 1938년 제1시집 동경을 간행했습니다. 1940년까지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수업 시간에도 일제의 민족차별정책, 한국어 말살정책, 동아일보, 조선일보 폐간 등 언론 탄압 정책을 비판해 학생들의 독립사상을 앙양했습니다. 1941년 이로 인해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고 1942년 9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8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겪었는데 당시 벌이란 시에서 항일적인 울분을 표현했습니다. 벌, 나는 2223번. 죄인의 옷을 걸치고 가슴에 패를 차고 이름 높은 서대문 형무소 제3동 62호실 북편 독방에 홀로 앉아 내가 광섭이냐고 혼잣말로 물어보았다. 3년하고도 8개월, 1300여일. 그 어느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시간을 헤이고 손꼽으면서 똥통과 세수대야와 걸레, 젓가락과 양재기로 더불어 취기 나는 어두운 방, 널판 위에서 살아왔다. 1944년 11월 30일 만기 추록한 후에는 조용히 지내다 광복을 맞았는데 광복 후 미군정청 공보국장으로 근무했으며 1947년 전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결성되자 창립총회에서 출판부장에 선출되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첫 공보비서관을 지냈고 1951년 사퇴 후 대전에서 대전신문사장을 역임했으며 1958년 10월에는 세계일보 발행인에 취임했습니다. 이 세계일보는 현재의 통일교재단에서 운영하는 세계일보와는 다른데 1960년 4.19 혁명 이후 민국일보로 신문 이름을 바꿨으며 1952년부터 1970년까지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1961년 8월부터 1년 동안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등을 잠시 역임했는데 1965년 야구 경기 관람 도중 갑작인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 창작 활동을 해서 대표작인 성북동 비둘기를 발표했습니다.
성북동 비둘기는 현대 문명의 삭막함을 노래한 시로 시를 쓰기 전인 1961년부터 김광섭은 성북동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에는 성북동에 채석장이 있었으며 성북동이 부촌으로 바뀐 것은 1970년대 후반 이후입니다. 성북동 비둘기. 성북동 산의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개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찍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낭치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1975년 12월 1일 만 48년간의 시문학 분야에서 공식적인 본격 은퇴를 선언한 그는 1977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포장을 받았고 1977년 5월 23일에 뇌졸중으로 여의도 삼부 아파트 자택에서 행년 73세로 죽었습니다. 1977년 건국포장,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받았고 유해는 2010년 11월 4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위역에 이장되었습니다. 2008년 8월 학술지 한국사 시민강좌의 하반기호에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특집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을 선발, 건국의 기초를 다진 32명을 선정할 때 문화, 종교, 언론 부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1931년 창간한 문예월간 동인으로 시작할 무렵에는 고독, 푸른 하늘의 전락, 고민의 풍토 등의 고요한 서정과 냉철한 지적인 성격의 시편들이 대안해 민족 동포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1932년부터 1938년까지의 그의 작품에는 식민지 시대의 지성인들이 겪는 고뇌와 민족의식이 짙게 두드러져 있어서 일제강점기 시대 말기에 혼돈 짙은 번뇌파 문화권의 표본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의 시 전역에는 1970년 김환기 화백의 그림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와 1980년 유심초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라는 곡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녁에 저렇게 많은 별 중에서 별 하나가 나를 내려다본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그 별 하나를 쳐다본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밝음 속에 사라지고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진다. 이렇게 정다운 너 하나 나 하나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오늘 일제 36년은 독립운동가 제대로 알기로 성북동 비둘기를 쓴 독립운동가 시인 김광섭이었습니다.